이번 시간에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생명이 없어 줄 수 없는 자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거짓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생명을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완성된다. 또 생명은 찾아와서 창조의 체계와 한 몸 하나임을 알게 하신다. 이 생명은 예, 되어지는 생명 스스로 자라듯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즉 내 주장이 강해지게 되고, 또 아니면은 주장을 해야만 되는, 또 그리고 거짓을 하든지 거짓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독식을 부르는 민주주의하고 독재를 부르는 사회주의, 이 두 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생명이 뭔지를 나중에 뒤에 가면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진영 논리에 지금 우리 사회는 다 빠져가 있다.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일파와 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일파, 각자의 어떤 진영 논리에 이게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이쪽도 답이 아니고 이쪽도 답이 있으면 그냥 제시를 해버리면 그냥 답대로 가지는데, 민주주의도 답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독식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는 이것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이 인간들이 분배를 골고루 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처음에 그 모토는 정말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독재로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적게 생산을 해놓고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생겨가지고 독재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권력 있는 자는 좀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아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니까, 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듣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좋은 점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가 보니까, 답이 없으면 답을 그냥 내놓으면 되죠. 내놓으면 끝나버리는 일을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 있다. 비진리인 독식 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는 주장만 있을 뿐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리는 비진리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진리를 알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가지고 이래 있으면, 지금 뒤에 나오면 진리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되어지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대로 가버리면 되죠. 우리가 주장할 이유가 없죠. 답이 그대로 딱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의 어떤 주장 부분하고 이 민주주의의 주장 부분이 이게 답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그리고 비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이런 거 대충 읽어보면 좀 대충 그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사회주의는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재 사회주의, 독식 민주주의 이 부분에 지금 빠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참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느 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흉내를 잘 내고 있다. 교회도 그러니까 거의 90%가 알맹이 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그나마 헌금을 하고 남을 그러니까 어떻게 돕고 11조 내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약간은 그래도 본을 좀 그러니까 어떤 흉내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주의는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스스로 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듯이, 누가 막 키우고 이러는, 물론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발화하듯이. 그래, 인간의 욕심으로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된다. 그래,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요것도 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요 책 내용은 읽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 이래가지고 인간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각자의 뜻대로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몇 명의 인간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처형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꾸준히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 보였는데도 대다수 우리 인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통해 창조주의 섭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위대함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다. 인간보다 월등한 AI 로봇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과학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면 이 AI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하고 어떤 정보를 빅데이터를 이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이제 교육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까지 이제 그런 뭐 알고리즘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스스로 우리 인간처럼 이제 교육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다 되면 사실은 이게 언젠가는 나오게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AI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그럼 AI 로봇이 나오면 우리 인간은 여태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산업사회에서 앉아 그러니까 산업사회 앉아 이런 쪽에 앉아 있을 때 그 전에 농경사회나 이런 데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고 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기계가 개발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포크레인 뭐 이런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힘센 사람 한 수백 명 달아들어도 그 하루 일을 못 해내거든요. 포크레인 한번 하루 움직이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이제 기계의 어떤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포크레인 앞에 힘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듯이 이제 AI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누가 똑똑하고 뭐 IQ가 높고 뭐 어느 누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까 뭐 아니면 귀족층을 형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머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머리 좋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다 착각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장학금도 받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부분은 막 선대에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나눠야 된다. 세금을 매기고 뭐 하면서 머리 좋은 부분은 선대에서 물려받아 놔놓고 그 머리 IQ는 나누질 않습니다. 왜 나눌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걸 이제 메스를 들고 수술대 위에 올려가지고 뇌를 가른다면 그 누가 그 IQ 그걸 할 능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유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앉아서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적인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근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게 자기 스스로가 좋은 근육이 된 것처럼 선대의 예가 받아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듯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완전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해도 그러니까 무엇을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AI 로봇이 나오면 그런 것은 다 끝나집니다. 왜? AI에서 이 경제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걸 그러니까 AI가 생산하고 AI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던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과학도 발달할 것이고 또 AI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물질의 풍요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AI 같은 경우는 24시간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전기만 있으면 바다 밑에든지 달나라든지 공기가 없어도 그런 데가 다 생산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산소가 있는 공기 그것도 공기가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5분의 1인가 질소 산소 5개가 있는 이런 공기 속에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지만 AI가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아마 저기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도 우리 인간은 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AI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이럴 때까지 과학을 발전시켜 왔던 그 속도에 수십만 배의 어떤 속도로 이 지구를 다르게 한다니까 과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문학을 통한 진리의 접근이 본류이다. 여기 보면 과학, 경제, 정치는 부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인문학, 우리가 삶의 어떤 근본이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 와서 늘 어떤 사람은 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 청소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늘 반도체 만드는 일에만 널종하고 세상을 떠난다든지 로켓 띄우는 기술 그거 개발해가지고 날 로켓 띄우는 것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러니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태어난 사람처럼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반도체 만드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뭐 1년에 뭐 연봉 뭐 한 10억씩 준단다 뭐 이러니까 그게 그 돈에 대한 가치, 경제에 대한 가치 그걸로 앉아가니까 그 가치를 매기고 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로켓 띄우는 사람은 그러면 뭐 얼마 주느냐? 뭐 그것도 거기도 뭐 한 뭐 20억 정도 준단다. 그러면 로켓 띄우는 기술이 더 좋은 것처럼 뭔가가 돈에 앉아가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와서 그 로켓을 띄우고 뭐 그렇게 20억 받으면 평생 뭐 살고 뭐 20억 받으면서 평생 살고 10억 받으면서 평생 살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100만 원 받으면서 평생 살고 이래 되면 그 참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한 100년 정도 살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왜 왔다가 가는지 100만 원 받다가 가는 사람 뭐 10억 받다가 가는 사람 뭐 아니면 뭐 20억 받다가 가는 사람 그거 다 가는 거죠. 그럼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놔두나 놓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요즘에 물질 풍요 시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한 문제들이 상당히 앉아있거나 우리 인류 사회에 앉아있거나 큰 문제점이지 않나. 옛날에는 좀 못 살지만은 철학에 그러니까 또 그러고 종교에 뭐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걸 연구하고 비가 뭐 안 올 때는 막 기후제도 지내고 막 이런 게 또 많았는데 요즘은 뭐 물질 풍요 시대를 앉아 맞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물질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앉아 뭐 미리 앉아 비 올 때 강은 물을 막아가지고 어떤 댐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제 부족한 물 못 느끼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지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 물질 이런 게 앉아가니까 인정을 받고 최고의 가치로 앉아가니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질을 하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 인정받는 돈이 모든 거 있은 것처럼 앉아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앉아 조금씩 앉아 인문학에 대한 걸 앉아 점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인문학에 대해서 뭐 철학에 대해서 뭐 생각을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 딱 들어가면 취직에 대한 걱정만 딱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사회에 뭐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오로지 그런 일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앉아가니까 뭐 다른 데 대한 사회가 뭐 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로지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차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데 막 머리만 받고 앉아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시 돈을 더 많이 벌까 뭐 그런 거 연구하고 또 뭐 기술적인 것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AI 로봇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뭐 반도체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가 돈을 벌까 이런 정도로 전부 다 이런 연결이 돼가 있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얻고 또 다른 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물질 쪽으로 이제 많이 이래 치중이 돼가 있고 또 그 속에 너무 뭐 재밌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 빠져나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현대 문명 자체가 물질 문명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 놀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뭐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골프 치면 골프 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 여행 가는 거부터 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러니까 물질 풍요를 누리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인문학에 대한 뭐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시간을 투자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일, 가치 없는 일로 좀 더 치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시간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인문학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재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결돼야 이제 우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